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2019년 개년 황금 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꿀꿀꿀꿀꿀꿀.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계신 세 분도 새해 복 하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 황금 돼지 해입니다. 재물과 운을 몰고 온다는 황금 돼지인데 제가 그 돼지 중에 한 마리거든요. 올해 제가 괜찮아요. 올해 절 떠나지 말고 붙으시면은 정말 좋은 영재님이 일들이 해가 되는 걸로 꽉 잡는 걸로 떠나지 네. 마시고 나 떠나지 마시고 예. 복된 돼지처럼 건강과 행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우영팟이 올해는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내가 올해 우영팟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다.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방송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좀 기존의 매체로는 좀 접하지 못했던 그 뉴스의 이면, 이 바닥을 조금 이제 샅샅이 파서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쉽게 전해드릴 수 있다면 뭐 제 이미지가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저는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장하실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예, 우리 은영 씨는 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50년 뒤에 제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맙석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50년 뒤에를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은 있어야죠. 그리고 저는 50년 뒤에도 아마 제주에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래 제주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우영팟의 일원으로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50년대 그러니까 갑자기 좀 슬퍼집니다. 존재를 할지. 예. 네. 우리 박수 씨. 저는 지난해 우영팟에 심었던 우리 손키들 잘 수확을 해서 많은 도민들과 맛 좋고 향기 나는 이런 손키들 잘 나눴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이 시민분들, 도민분들,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담아서 정말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나아지는 삶을 좀 갈 수 있도록 몽캐지 마라. 열심히 도로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세 분 때문에 올해도 무척 든든합니다. 힘차게 출발을 해보시고요. 자, 2년 차로 거듭난 우영팟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영팟 뉴스 함께 하시죠. 제주도민 김향복 삼춘광, 김무남 삼촌이 올희 바당 의인상을 받은 말씀. 바당 소고 현장서 모습지도 않어연 사람들을 구한 이 삼촌덜신디 큰큰한 박수 보냄수다양. 혼마 트더블젠 허연한 제주 시민회관이 바끝딘 오그생이 나동 크게 늘린된 허염수다. 50년 넘은 제주 역사가 담아정이신디난 후제에도 잘 건사허영 잘 보존하여 줍서양. 된다 안 된다 허멍 거느리 왕상 허연한 시민복지타운 안내 지식캔헌 행복주택 추진계획이 모은 의선한 일이 되었수다. 시작하는 것도 못 치는 것도 제주도 혼자만 아랑허여 부러진 말이 한디양. 무엇보담도 도민들이 무슨 생각허염신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말씀. 자, 훈훈한 뉴스로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주최하는 올해 바다 의인상에 제주 어민이 두 분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고지엘 씨, 네. 저 사실 의인상, 바다 의인상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바다 의인상.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총 개인 두 분 그리고 단체 두 분에서 4명에게 이제 상장이 돌아갔는데 전국적으로. 네네. 예. 개인 두 분을 또 이제 다 이제 제주 도민이 또 이제 이걸 받으셔가지고 또 그만큼 또 그분들이 뭔가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제주 바다에서 좀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증이네요. 그럴 수도 진짜. 있죠. 김향복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6월에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이제 원래 이제 배를 하시는 분인데 조업하던 중에 소형 낚시 여선이 불이 난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조업을 그만두고 이제 그 배로 접근을 해가지고 7명을 구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타고 있는 배인데. 불난 거 가서 구조한 거 뭐 대단한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죠. 바다는요, 이 굉장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한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인화 물질도 많고 또 기름 탱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이 나거든요. 같이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낚시객 7분을 구한 다음에 20분 있다가 그 배가 완전히 전소해서 가라앉았다는. 이분이 없었던 20분만 늦었으면 정말 엄청난
참사가 인명사고.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평가돼 가지고 수상을 하셨고 김무남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좀 연세가 좀 있으세요. 78. 78인데 고령이신데도 민간 해양 구조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난 7월에 서귀포에 보면 그 외돌개 그 기차 바위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가시고 물놀이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얘가 또 이제 그 낚시꾼 두 분이 여기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리는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해양 경찰이 이 당시에 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좀 요청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직접 본인이 가서 이렇게 구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78이신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아까 이제 바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선박 화재는 이제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한 물질도 많고 또 바다라는 곳이 얼마나 또 망망대해고 시간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든 불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동물이 인간 말고는 없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본능적으로 멀리 그렇죠. 할 수밖에 그러니까 보통 없네요. 동물들은 불이 나면 다 도망가요. 그렇죠. 도망가는데 그 불이 나는 것을 보고도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 아마 그런 걸 높이 사지 않았나 싶고 아무튼 의인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우리 제주 사회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상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두 분께 우리 박수 한번 네. 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제주 바다에서 사고는 올해 없었으면 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지난해 우영파 뉴스에서 다룬 논란이기도 한데요. 제주 시민회관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일단 그 결론이 외관을 그대로 놔둔 채 증축하는 것으로 네. 결정이 된 거죠, 이게? 네, 1964년에 개관을 해서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 제주도에 많은 굵직한 행사들도 이루어졌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추억이 어려 그러실 있는 거예요. 곳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을 이제 보존하느냐, 허물 것이냐라는 이런 논란 속에 결국 지난 21일 날 최종적으로 이 역사성을 얘기해서 감안을 해서 이 외관을 보존을 하고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다시 이렇게 중축은 한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외관을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고 향후에 뭐 전시관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쓰여진다고는 해요. 근데 뭐 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얘기는 또 구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혹시 제주시에는 현대극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현대극장. 현대극장은 철거가 돼서 안타까운 반면에 다행히 시민회관은 또 이제 허물지 않는다고 해서 반갑기는 합니다만은 실은 갈수록 옛것에 대한 보존, 옛것을 복원한다거나 혹은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물어 버리는 건물도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옛것을 우리의 역사와 우리 삶이 어려 있는 이러한 건축물들 잘 보존하는 거는 굉장히 또 환영할 만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좀 봅니다. 예. 현대극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네. 저도 이번에 허문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아쉬운 마음에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1944년에 그 제주극장으로 시작한 그 제주의 최초의 극장이거든요. 근데 많은 배우들을 배출하기도 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조선청년민주동맹, 민주주의 민족전선, 뭐 3.1운동 기념투쟁, 제주도위원회, 서북청년단 그러니까 좌우를 넘나드는 수많은 조직들이 결성대회를 한 곳이에요. 결성식을 그곳에서 네. 했었죠. 단체 이름만 들어봐도 네. 얼마나 오래된 네. 극장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거점이었었는데 이렇게 그 역사 제주의 역사 하나가 지금 철거되고 있는 거죠. 이 순간도 공사 중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제주에서 지금 현대에 올라가고 있는 건물 중에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드림타워나 또 아름다운 호텔들 이런 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30년, 100년 뒤에도 그 위용을 자랑하겠죠. 근데 여기에 제주의 문화, 공동체 문화, 정신,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을까. 100년 뒤에 드림타워를 기억하는 건 참 좀 슬픈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뭐 성곽, 뭐 향사당, 향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이번에 시민회관을 기점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고 좀 이야기거리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로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대극장 추억 있지 않으세요? 저도 뭐 거기서 우레메하고 또리장군 그거 보고 또 이제 그렇구나. 저
그 애니메이션 보기 전에 이제 국회에 대한 경례도 하고. 맞아요. 예. 대한뉴스 나오고. 근데 시민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주민 설명회 때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자리에 다 헐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게 더 맞아요. 효율적이다는 그런 네.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라고 보세요? 말씀하셨듯이 당시에는 지난 7월 20일에 그 중간 용역 조사에 대한 아주 유력한 방안이 전면 신축, 그러니까 철거하고 새로 그렇죠. 건물을 네, 올리는 네. 안이었고, 세부 내용으로는 11개 층 중에 8개 층을 그 공공주택으로, 네,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한 상업 문화 공간으로 신축을 하는 안이 가장 유력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안은 조금 증축을 하긴 하지만 역사적 상징성을 좀 더 고려했다라는 여론이 좀 우세하고요. 이제 올해부터 3년 동안 어떤 시민 공론화부터 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 그리고 그 뭐 기본계획 수립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좀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은 더 낮아요. 그 보존을 하는 리모델링 자체도 그렇고 그 완전히 신축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영팟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경제적 타당성이 고려되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행정에 어떻게 보면 그 고려되지 않는 부분을 좀 주목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예. 더 나아질 것 같긴 해요. 이런 네. 판결들, 이런 용역의 결과에서도 최저간을 그렇게 도출해내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니까 앞으로 좀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식은 높아진 지가 꽤 됐는데 그럼. 그동안 못 따라와서 문제였는데요. 네. 조금씩 거기에 발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다음 소식 역시 좀 연관됐다고 해도 네, 괜찮을 것 그렇죠. 같은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백지화됐습니다. 그동안 돈은 뭐 추진하겠다는 강행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유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철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참 재미있는 게 이 지난해 이제 6월 8일이었죠. 그때 이제 도남 해피타운이라고 이제 명칭을 최종 확정하고 행복주택 70세대 그리고 실버주택 80세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40%는 공원으로 하겠다, 30%는 이제 공공용지하겠다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네. 네. 이 사업 시행 주체가 이제 개발공사거든요. 개발공사가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13일 날 완료가 됐는데 뭐 경제성은 좀 낮아. 근데 저 재무 분석은 해보니까 뭐 보통이야. 정책성 부분은 뭐 이제 좀 다소 양호한 것 같아.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건 보통?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보통 정도가 나왔나 봐요. 근데 뭐 이게 용역 결과 이게 굉장히 뭔가 이제 한 극단의 방향으로 뭔가 나왔으면 이게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스톱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해가 될 건데, 보통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행정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성태 부지사께서 이제 20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죠.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찬반이 팽팽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 부지를 물색하는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게 또 그래서 우리 저 은영님 같은 이 청년분들의 내 집 마련이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제주도가 꼭 추진하겠다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이만한 대체 부지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시내에 있는 어떤 그 저 뭐 빈주택들을 구입해서 하려고 해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여기가 가장 좋고, 그리고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설해야 청년들이 필요한 접근성이 가장 좋다. 이런 논리를 세우셨거든요. 심지어는 기성세대가 좀 양보해라. 하면서 좀 세대 간의 대결 프레임을 모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게 참 뜬금없이 정말 1년 반 만에 뜬금없이 네. 이게 그냥 없던 일로 돼버렸다. 갑자기 백지화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지금 내세우는 이유가요. 네. 과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만한 가까운 대체 부지가 없다 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네. 계속 이대로 밀고 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논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민복지타운 원래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주시청이 이전하는 예, 어떤 예. 이런 큰 계획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갑자기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원희룡 지사가 이제 700세대 행복주택을 여기에다가 짓겠다. 네. 이러면서 갈등을 계속 조장하다가 어찌 보면은 갑자기 이걸 뒤엎어버린 건데. 그럴 거면 그 전에 그렇죠. 아예 결정을 발표도 하거나. 맘대로 하고 뒤엎는 것도 그렇죠.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갈등만 남기고 행정의 그렇죠. 불씨는 불신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도민과의 일체 협의, 뭐 토지주와의 협의 없이 맞아요. 국비를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놓고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용지가 그런 용지로 어떤 설득의 과정이나 협의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도민들에게 이제 한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오랫동안 설득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생략이 됐다. 저도 어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이런 새로 그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큰 도시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좀 숙고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이곳의 행복주택 계획은 백지화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주거 정책을 펼쳐나갈지 네. 지켜보도록 봐야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 세 분 우리 식구들이 각자 고른 뉴스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먼저 고재일 씨의 뉴스는 그 사실 입학 업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예, 학교를 그러니까 뭐 저 시험을 쳐서 가는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추첨을 통해서 가는지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건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니요 저 국민학교였죠. 네. 제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그 저 통에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 저 거기서 나와요. 도토리알이 네, 하나 네, 뚝 떨어져 네. 나오고 저는 도토리 뚝 떨어져 경험이 없어요. 예, 신기하다. 그래서 몇 저보다 번 형님 해가지고 같아요. 냈었어요. 예, 네. 아주 했죠 저는. 그래서 제주도만 그랬었나? 너무 제가 안 했다니까요. 심장이 쫄깃쫄깃한데요. 네, 그래서 그 28일에 지난달 28일에 제주시 중학교 그 저 신입생 전산 배정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조금 시내긴 한데 좀 약간 좀 지리적으로 먼 시내가 있잖아요. 예. 읍면과 가까운 그런. 요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좀 통화권이라든가 요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좀 거주지하고 가까운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선택 지원 제도라는 예, 게 예.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래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주시 지역에만 모두 한 259명 정도가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느 학교가 신입생 배정 결과를 딱 봤는데 선택 지원제를 통해서 1지망 학교가 모두 떨어지고 다 다 2지망 이지망이 학교로만. 돼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교육 당국이나 누군가가 발견을 한 게 아니고 학부모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너도 이지망, 너도 네. 이지망, 너도 이지망인 야,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해가지고 이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아고 이거 잘못됐구나. 정말. 전산 코드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추첨을 그렇죠. 했습니다. 재배정. 다시 추첨을 한 그 학생들이 모두 172명. 바뀌었죠?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와 내가 A 중학교 간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야 너 다시 해야 돼 B 중학교. 예. 야 내가 고은영하고 같은 중학교를 딱 진학을 하게 됐는데 미안 떨어지게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금 부모들과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좀 되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걸 바로 잡았으니까 뭐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교육 행정 자체가 이게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성문 교육감이 출범을 한 지 지금 2기째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네. 지금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유독 제 눈에만 그런지 몰라도 그 우리 무상교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한다. 네. 올해죠. 올해부터 한다. 했는데 예산까지 딱 편성을 했는데 웬걸 조례가 없어. 야, 2학기부터 누가 교복을 삽니까? 그러면 그 예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죠. 야, 참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재선 교육 행정에서 좀 뭔가 좀 세련되고 부모들이 좀 이렇게 혼란을 겪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 우리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사소한 실수가 이게 계속 반복되거나 하면 이제 언젠가 정말 이게
대형 사고 하나 발생한다. 좀 아마 좀 교육행정당국이 좀 명심을 해가지고 좀 바짝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교육행정 관련해서도 우리가 실망한 점이 참 많았던 그렇죠. 작년이었는데요.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세련된 예, 정책 실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산오류도 못 믿으면 우리가 30년 전에 이거 돌린 거 만도 못한 그게 차라리 거잖아요. 이게 낫죠. 훨씬 나았어. 전도의 초등학교 그럼요. 6학년생들이 다 이거 돌리고 예, 그런 날이 다시 올지도 과거로 몰라요. 돌아가는. 한번 다 같이 돌려보실까요? 한번. 네. 이거. 전국 뉴스 되게 예. 나와요. 네. 자, 네. 박수희 씨의 아, 저는요, 그 한라산 이야기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 2020년도에 제주도가 그 세계 환경 수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쓰레기는 쌓여가고 있고 오수가 넘쳐나고 있고 지하수 오염되고 교통체증에 미세먼지 뒤덮고 있어서 더 멀어지는 것 같긴 하는데 그 와중에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한라산이 지금 뭐 오래전부터 매년 100만 명 등산객이 오르면서 이 적정 수용력 초과하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10월 달부터요. 총 5개의 코스가 있어요. 어리목, 영실, 성파나, 돈내코, 하나는 어디죠? 관음사인가요? 관음사. 네. 이 5군데 중에 가장 많이 간 성판악하고 관음사 코스를 10월 달부터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만이 오를 수 있게 좀 사전 신청자입니다. 네네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르면서 훼손들 많이 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께서도 염려는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들도 너무 많이 와서 실은 좀 귀하게 생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도 좀 있었을 것인데 케이블카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이러는데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조금 제한하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걸 왜 가지 못하게 해 이럴 게 아니라 좀 우리 스스로도 좀 영산이고 제주 하면 한라산이고 한라산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자연 유산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희소식이고 좀 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고 또 꼭 잊지 말고 올해 10월부터는 예약해야만 오를 수 있다는 거 이 기회에 또 시청자분들께 알릴 겸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연휴나 이럴 때는 좀 많이 몰리실 테니까 미리 신청하시는 건 잊지 네. 마시고요. 물론 10월부터 시범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내년이 되더라도 아마 5개 전 코스를 전부 예약제로 하기는 하지는 않을 네, 것 힘들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내가 가고 싶은 코스가 이날 다 차버렸냐면은 다른 코스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일단 네. 그렇게 적응할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아시다시피 2019년 첫 방송입니다. 뭔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르게 예.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패널분들과 함께 장소를 옮겨서 오늘의 메인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옮기겠습니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막혀 있진 않네요 이게. 단위가 물러하네 이게. 길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좀 들어가거든요. 네, 추운데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 난로 바다 따뜻하고 난로 있으니까 그나마 견디긴 하는데 그래도 찬바람 많이 불어요. 말씀이야 뭐좀 괜찮다고 하시지만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오늘 저희하고 잠시 좀 예예 얘기를 좀 하셔도 네. 건강에 무리가 없으실지. 예예 괜찮습니다. 아, 예. 그럼 저희하고 우영파 식구들하고 같이 얘기 좀 해보시죠. 예예 감사합니다. 네, 제 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시작한 김경배 씨의 단식이 해를 넘겼습니다. 오늘로 15일째를 맞은 거고요. 네. 이 우영파 방송이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17일째가 17일차. 됩니다. 네. 중단이 안 된다면. 일단 그 지난해 11월 10일부터였죠. 40일간 단식이어서 두 번째인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역시 건강이거든요. 네. 예.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작년에는 초가을에 들어와서 이제 늦가을에 끝났으니까 그렇게 추위가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한겨울에 들어와서 그런지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걸 좀 느껴요. 좀 사실 많이 좀 힘듭니다. 예. 하긴 저희가 이 잠깐 밖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네. 냉기가 온몸으로 들어오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어머니와 함께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는 다행히 한 15일 정도 지났을 때 아시고는 날마다 울면서 거의 전화를 오시는데 날마다 어머니를 달래는 게 참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40일 단식 끝내서 집에 갔는데 86세 된 노인네가 거의 뼈만 남았을 정도로 그렇게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첫날부터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시는데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아무도 모르게 먹고 있다면서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지금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지금 15일째 곡기를 끊으시셨다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거의 그랬을 겁니다. 난산리가 김규명 선생님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까? 난산리 하면 가장 기억에 떠오르는 게 몇 장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름 그대로 난산이라면 이제 난초 난자에 매산자를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난산이가 참 뜸지 않은 곳이 되다 보니까 숲이 많아서 출란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정말 청산호에 출란이 제일 많은 곳으로 유명했고요. 그 난초가 많아서 난산이가 아니고 마을 주변을 큰 언덕들이 마을을 전체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덕의 형상이 난초의 잎사귀를 닮았다 해야 난산이거든요. 그래서 난산이. 그게 한 90년대 초 때쯤 같이는 거의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귤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농사도 고구마 농사든지 유채 농사든지 그 두 가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보리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삶을 유지해 온 마을이고 하여튼 풍광이 성서에서는 제일 아름다웠던 그런 마을입니다. 지난해 단식 42일을 하시고 다시 또 시작하시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기사를 딱 보고 김경배 씨가 누굴까 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동안 뭐 사회운동을 뭐 열심히 하셨던 분이신가 아니면 뭐 어디 단체 대표신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평범한 그냥 지역의 주민 일반 시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말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어찌 보면 투사로 나서게 되셨는지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공항 발표가 나기 전에는 정말 제 직업도 오래 했던 직업이고 직업에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털을 잡고 사는 집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뭐 다른 큰 욕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날벼락처럼 발표가 난 상황에서는 내 터전을 뺏긴다는 게 또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제 도청에서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고 뭐 청와대 뭐 국회 안 간 데 없이 그렇게 했었고요. 저는 정말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제주의 미래가 정말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쫓겨날 일만 남는 거죠. 뭐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당해서 끌려나가게 되는 그 상황을 이 엄중한 상황을 도저히 넉넉히 볼 수만 없어서 이렇게 다시 단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그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이번 제2공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관광객이 넘쳐나고 점점 포화 상태에 달하는 게 그 사실인데 따라서 많은 분들은 또 이 공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 현공항이 포화됐다는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이제 공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지금 상업수도 문제, 교통 문제 모든 것이 지금 포화 상태죠. 제주의 이 자연은 오랫동안 지켜져서 후손 대대로 물려주는 게 제일 돈을 떠나서 제일 값어치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청산 주민들이 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지 왜
정당하게 이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꼭 땅값이 모든 게 다가 아니고 저희도 자연이 오래 지켜져서 후손에게 가는 것이 제일 값어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만 더 가져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 뭐가 계속 걸려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 건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피켓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때 시민문화제를 도청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를 함께 공유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혹시나 면담이 지금까지 이제 연락이 없는데 성사되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때 면담되게 되면은 누구든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 질문할 수 있고 언론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을 수 있고 한 그런 면담을 요구하는 거고요. 요구할 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 검토의 재개랑 그다음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이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 정말 정이 뺏어간다면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예 첫 발표 나고는 그 부지 선정 용역 발표조차 우리는 무산시켰습니다. 우리 부지 선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3년이 이제 투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좀 양보할 건 양보하자. 그래.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지 선정 용역의 그 부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정확히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합의가 들어갔던 건데 이런 식으로 국토부가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깔아야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내가 단식 중에 국토부가 이상 없었다 발표하더라도 저는 단식 끝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가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이제 제기됐던 의혹들이 오히려 더 커져버린 상황이에요. 이렇게는 제2공항 건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짜 힘든 길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제대로 검토위원회를 열어서 국토부에 권고하고 그다음 우리 제공항이 이제 반드시 제주도에 필요한지를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정도의 전환이 와야 단식을 중단하시겠습니다. 검토위가 재개가 된다면 중단하시는 것입니다. 네, 검토위 제의가 된다 해도 그게 끝까지 이제 정당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걸 또 이 급박한 상황에 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걸 바라볼 수는 없고요. 제가 몸이 허락하는 한은 그 검토회의가 재개되고 도민 의견 수렴관을 거치겠다 약속해도 제 몸이 따르는 한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점이 나오고 갈등이 점점 줄어들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들을 먼저 해소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민영 씨?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빨리 재개해라라고 김경배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검토위원회가 네, 마련이 됐었죠. 이게 없었던 절차를 마련을 한 건데요. 국토부 사실상 제2공항을 추진하는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반대하는 주민분들에서 각각의 위원을 섭외를 해서 검토위원회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측이 합의한 권고안을 다시 국토부 그 항공정책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전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 권고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검토위원회가 끝나게 된 거죠.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그래서 그 절차를 다시 재개를 해라. 그리고 재개를 하는 과정에 원희룡 도지사가 좀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단식을 하시는 거고 사실 이 검토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기 전에 해소해야 될 몇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지금 성산에
그 입지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군 작전 지역이어서 여기가 사실상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점수가 낮았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동굴지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대안 후보지였던 뭐 대정읍의 다른 지역의 소음 피해에 대한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됐다든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표선읍의 정석 비행장 같은 경우엔 기상 정보 같은 것들이 좀 좀 공신력이 없는 자료들이 그 맨 처음에 입지 선정 과정에 책정이 됐다거나 이런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해소가 되지 않은 채 검토위원회가 파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 제기하는 여론들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행정에서 계고장을 두 번 와서 총 받은 거는 저쪽 텐트에 2번 받았고 이 텐트에도 2번 받았죠. 이게 3번 받으면은 예. 대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번은 바로 그 법원 경고장 갖고 오면서 바로. 바로 그거 주고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철거를 얘기하시는 네. 거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고장 2번 받은 상황에서 좀 마음이 불안하시겠어요. 주무시면서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3번째 계고장은 바로 그 집행영장 가져오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쳐들어올지 이제 모레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원정현 도지사한테 면담 요청하는 게 오늘부터 6일째인가 7일째인가 됐습니다. 면담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민원을 제기해온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되게 차게. 네. 민원을 제기해온 사람 이제 민원 제기 요구는 안 받아주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한겨울에 바람막이 비막이 하는 텐트를 갖겠다는 게 참 처음에는 상당히 분노가 좀 치밀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비우긴 비웠고요. 이거 철거하면 그냥 길에서 할 겁니다. 그 도의회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공무원은 불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 오히려 그럼 그 홍명환 도의원이 그 이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도의원이 지금 불법을 방치하는 거냐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불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합법으로 볼지 무엇을 불법으로 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행정의 재량에 많이 달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건 공공을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김경배님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아니면 아는 사람의 뭐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정말 고향 지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법한 절차와 많은 도민들의 합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외치다 지금 온몸을 던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잣대로 들이대는 건 진짜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참 여쭤볼 것도 훨씬 많긴 한데 너무 오래 저희가 지금 그래서요. 이렇게 방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짤막하게 뭐 한 가지씩이라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지인이 난산리 그 근방에서 사셨어요. 근데 벌써 형편이 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이 떠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지금 언제 착공이 될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추진이 될지 말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비닐하우스 비닐을 지금 덮어야 될지 지금 나무를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몇 년째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산읍 지역들이 계속 술렁술렁하고 사람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계속 들으실 텐데 마음이 어떠신지. 그렇죠. 거기 있는 분들은 그거 토종 가진 게 전부예요. 근데 이거 뭐 건축화가 되나 개발화가 안 되지. 그렇다고 이제 문제도 많죠. 그 밭에다가 모종이라도 심으려면은 아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순수해. 네. 아이고 여기 보상받으려고 나무 뭐 모종 심어놨다 이거 할까봐 그것도 하지도 못해. 완전히 지금 미래가 완전히 줄어. 돈이 많으신데. 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원희룡 지사 혹은 뭐 국토부
정부에 대고 얘기하는 어떤 주장하는 내용은 명확한데 일단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 그분들께 혹시 한마디 하신다면 그게 가장 궁금해요. 예. 정말 제주도가 제주도화해야 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 곳으로 남아 있어야 제주도지. 하나 이제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데 없이 다 콘크리트로 뒤덮이고 건물로 들어선다면 그게 제주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도 정말 이 제주공항 싸움은 우리 제주도민 모두의 스스로를 위한 이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정말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는 그 인식을 좀 같이 하셔서 같이 마음 모으면서 제주도의 미래를 같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지엘 씨는 마지막 질문. 김경배님 고향 난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 고향이 발전하고 계속 그 지역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난산이 마을이 정말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저는 잡았는데 아름다운 우리 고향이 여러분들이 관심과 함께 오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돼지회입니다. 네. 제주의 맛있는 흑돼지를 김경배 씨의 댁 마당에서 같이 기분 좋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힘겹게 단식을 이어가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오늘 무리한 부탁을 드렸어요. 많이 죄송하고요. 할 말을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에 대가 좀 이상하다. 변화가 올 것 같으면 바로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좀 그러셔야 돼요. 그걸 좀 부탁을 자격증생에 있는 순간 이제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 건강에 뭔가 바뀌었다, 내가 변화가 생겼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도 그 새해 첫 방송입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저희가 얘기를 좀 하게 됐지만 그래도 새해니까 각자 소망이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한 분씩 새해 소망을 듣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귀를 열어주는 좀 말을 줄이고 좀 귀를 열어주는 그런 제주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오늘 김경현 선생님 만나면서 더욱 드네요. 알겠습니다. 고은영 씨.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제주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분명히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새해에는 쫓겨나는 사람들이나 좀 굶는 사람들 없는 그런 제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밖에서 촬영하기 전에 기다리다가 잠깐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바람도 막을 수 있네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이제 5명이 앉아 있으니까 추운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다 가면 경배님 혼자서도 여기서 힘드실 텐데 올해는 혼자 춥고 혼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는 그런 제주도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경배 씨의 소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긴 3년이 넘는 긴 고통에 종지부를 꼭 찍었으면 하는 소원이고 그걸 위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제주가 오래도록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제주로 반드시 남을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투쟁이 잘 마무리되면 영재 아나운서님 얘기처럼 이제 흑돼지도 걷고 제가 잘하는 낚시도에다가 회도 썰고 초밥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집에서 정말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김경배 씨 특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 잘 살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고요. 자, 장소로 옮겨서 보내드린 2019 첫 우영팟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